암이 유전자 변이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후성유전학은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데요.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돌아오는지요. 혹은 과학적 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거. 후성유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후성유전학이 내 몸에 발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자연치유를 통해 건강성이 회복되고 암이 치유되는 속도가 미처 소멸되지 못한 암이 내 몸속에 다시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항암을 하면서 가야 할지 그저 자연치유로 쭉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후성유전학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고 했는데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것인지 일반 암세포가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치료하신 분 중 폐암 4기 환자가 자연치유로 좋아진 케이스가 있는지요? 생존율이 아주 낮다는데 희망을 가지고 싶어요. 폐암은 다른 암이랑 조금 다르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보통 췌장암, 폐암 등은 어려운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로 전이된 암과 원발암이 폐암인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내 담도암, 가로 열고 림프 전이에도 녹즙 복용 상관없습니까? 70세 담도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 받는 중에 빈혈 수치가 낮아 수혈 받고 있어요. 하루에 수혈 3팩을 맞아도 그때뿐이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큰 범주 안에 다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폐암 4기 환자가 자연치유로 좋아진 케이스, 우리 여기 이 앞번에 안 들으셨나요? 정수빈 님이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뭐 다음에 한번 좀 들어보시면 그 마음의 갈등과 막 두려움, 불안 충분히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건너오시고 잘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자기 안에 현자와 내 안에 의사의 힘을 빌어서 하셨는지 정말 감동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폐암은 다른 암이랑 좀 다르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이 공통적인 뭐는 있어요. 공통적인 거는 폐암이든 담도암이든 간암이든 유방암이든 뭐 난소암이든 얘가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미숙한 세포. 근데 제가 이 앞번에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영원이라고 해요. 영혼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암 환자에게는 참 좀 또 반대의 느낌도 있어요. 지금 아까 영원히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 세포의 특징이 이렇다고 그랬죠? 단세포. 그래서 암세포는 단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세포들이 빠르게 분열 증식하잖아요. 우리 장내 미생물도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 1억 마리도 됩니다. 조건만 만들어주면. 근데 고등 생명체가 하루 사이에 1억 명의 자손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원래 다세포 생명체는 그렇게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게 순리가 아니고요. 맞는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암세포는 원래 뇌세포였던 게 희한하게 이렇게 뒤로 돌아간 거예요. 단세포 특징으로. 근데 돌아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엔 단세포였다는 뜻이에요. 기억 안 나신가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한 개였을 때 수정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안 나는데요. 하나였다, 둘이었다, 네 개였다, 여덟이었다 이렇게 막 숫자를 그때는 빨리 늘렸어요. 10달 동안에 한 개였던 게 22조개, 10달 동안에 22조배만큼 빨리 늘렸어요. 그때가 단세포적 특징을 좀 가질 때예요.
그 다음에 점점 다세포적 특징을 가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건데, 이 성체세포가 무슨 이유인가 이제 이렇게 배아를 아까 R이었을 때 상태, 수정란, 이렇게 역분화. 분화라는 말은 좀 더 분업화한다, 또는 전문화한다, 또는 천직을 갖는다, 각자의 소명을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폐만 할래, 너는 간해, 그래가지고 서로 돕고 이렇게 전체를 이루자. 이게 이제 건강한 세포, 성인 세포인데, 배아 상태는 천직이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no job, no home. no home이 뭡니까? 이게 노숙자, 그리고 백수, 노숙자 백수 같은 특징이 있어요. 단세포는 그래요. 왜냐하면 홀로 되니까 언제든지 어디로 가서 잘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서 길에서 잘 수도 있고, 오늘은 어디서 잘 수도 있고, 뭔가 정해진 직업도 없고, 이렇게 미숙한 그런 세포의 특징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은 그것이 폐암이든 아까 어떤 암이든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통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왜 단세포 특징으로 갔을까? 우리는 자꾸 왜 하고 이렇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원래 다세포 생명체였고 천직과 소명이 있다가 왜 단세포로 갔을까? 그걸 한번 우선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또 다음 또 듣기로 하고, 그게 일반론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 폐암에 좀 독특함이 있다면, 이제 의학의 통찰을 좀 뒤려보면, 서양의학에서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공기가 수시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온몸을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 번지기 쉽다, 잘 퍼지기 쉽다, 전이되기 쉽다. 그래서 뭐 뼈로 전이되고 뇌로 전이되는 거가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으로도 전이되고 하면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서양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폐는 좀 은유적 표현이 저는 흥미로워요. 이렇게 나무 하나를 보지만 숲 전체를 보는 거니까, 폐는 인체의 지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폐는 기를 담당한다. 우리가 기는 온몸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지붕이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물을 새면 이런데 뭐죠? 이게 뭘로 딱 그거 생각 안 난다. 쑥쑥 실리콘 이렇게 갖고 막기도 하지만, 지붕이 구멍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폐는 기를 담당해서 빠르다, 잘 변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폐는 고유의 파장이 있는데, 고유의 파장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감정과 관계가 깊다. 슬픔이라는 감정 우리가 살다 느껴보시잖아요. 분노라는 것도 느껴보시죠. 두 개의 뭔가 파장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 실제로 그러하다가 한의학의 원리예요. 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와 고유 진동수가 같은 장부다. 폐 대장이 그래요. 나한테 깊은 슬픔의 요소, 그리고 그거는 깊은 외로움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근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되었을 때, 그게 항상 병은 과하도 병, 부족도 병인데, 그렇게 보는 측면 하나. 그리고 이제 인체의 지붕이어서 제일 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로 기운이 뜨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의 경우는 뭐 호흡을 담당을 주로
우리가 폐 호흡이 한 70%를 차지하니까 영향이 크게 미치겠죠. 호흡 수련은 모든 암 환우에게 필요하지만 더더욱 빠르게 작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호흡이 뜨면 폐암의 경우 참 어렵죠. 증상이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촉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는 발 뒤꿈치까지 기운을, 에너지를 잘 보내주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진맥을 해보고 폐경락이 약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발 뒤꿈치가 좀 갈라지거나 몹시 건조해서 막 양말 신으면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한 10번이면 8번 이상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가 약하면 폐는 이렇게 아래로 쭉 차분하게 내려주는 기능을 해요. 그걸 숙강이라고 그러는데, 숙강. 숙이라는 게 숙청한다 할 때 숙이고요. 엄숙하다 할 때 숙이에요. 이렇게 강. 아래로 쭉 차분하게 내려주는 기운. 그리고 흥미롭게도 폐는 아까 슬픔이라는 고유진동수라고 그랬죠. 계절에서 가을의 진동수라고 되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뭔가 좀 엄숙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막 봄, 여름에는 막 이렇게 활발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그런 에너지여서, 근데 요게 기능을 못하고 위로 뜨면 요 아래까지 기운이 안 가고 기혈이 안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 내가 물질 자꾸 여기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가 자꾸 갈라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건조해지고 허해지고. 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운을 아래로 차분하게 내리는 게 중요해요. 안 되면 굉장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슬픔, 외로움, 이게 근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신의학적으로는. 그 부분을 치료할 때 근본 치유가 될 거예요. 이 치료라는 뜻은 그런 나를, 내면 아이로 외로워하는 나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애도해주고, 그래서 그게 충분히 풀려서 아쉬움이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의 좀, 또 강론적 특징을 짧게 얘기를 했어요. 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담도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에 빈혈 수치가 수혈받고 있다. 세 팩을 맞아도 그때뿐이다. 그치, 답답하시죠. 이제 결국은 혈액을 만들고 혈액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혈액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도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이 좋아져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내 자신의 훈련, 수련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너무 이제 힘드니까 수혈을 하는 거고 좀 불가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는 게 흘러가는 물에 뚝방 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흘러가는 물에 흙으로 이렇게 뚝방을 쌓은다 합시다. 이렇게 쌓으면 이게 쭉 다시 휙 휩쓸려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또 쌓아야지 어쩌겠어요. 해봤자 휩쓸려 가니까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조금 아까보다 더 많이 쌓일 동안까지는 휩쓸려 가지 않네. 그랬다가 또 어때 덩어리째 또 이게 샥 휩쓸려 가기도 해요. 또 이러겠죠. 그러나 또 해야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이 급류가 점점 약해지고 딱 막히게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수혈에 도움을 받지만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길을 가면 이게 점점 뭐 3팩이 2팩으로 1팩으로, 그러다 어느 날 또 4팩으로 늘 수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그러면 또 틀렸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이런 거 놀이도 해본 적 있잖아요. 물 막으려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렇게 딱 정비례해서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지게 됩니다. 핵심은 내가 가야 될 건강성의 방향입니다.
예전에 여기 주마니아님이 이런 비슷한 비유를 했는데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제가 감탄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암 치유 과정에서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상상할 수 없는 A, B, C, D, E, F, G 모든 증상이 생기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건 또 나 이런 증상인데 뭐지 저런 증상이 뭔지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마시고, 네, 말 잘 안 듣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내 갈 길을 이렇게 딱 잡고 가면 나중에 강아지가 막 여기 하다가 낑낑 대다가 나중에는 그냥 쫄랑쫄랑쫄랑 따라오잖아.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강형욱 씨 그 이렇게 강아지 길들인 거 보면 핵심은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 그거에, 근데 증상이 한두 가지면 좀 관심을 가지면 끝나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걸 계속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건강한 길을 못 가요. 그래 뭐 이상한 증상 다 나오겠지 뭐 하고 그냥 오로지 건강의 길로 그냥 딱 이렇게 이 고삐를 쥐고 가시면 얘가 나를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온다니까요. 건강의 길로. 그렇게 이 질문에 연결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간내 담도암에도 녹주포공 상관없습니까?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양이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먹어보면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서 뭐 너무 지나치게 올라갈 때는 좀 중지하거나 좀 줄이거나 재료를 바꿔보거나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만약 묻는다면, 간에 뭐 그런 급격한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않다면 저는 녹즙은 굉장히 권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를 얘기를 여러 가지 하자면 또 길지만, 아까 영원히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미숙한 세포가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세포가. 그리고 원래 건강한 세포와 달리 역분화, 거꾸로 갔다 이랬는데, 이게 분화라고 하는 것, 전문화의 영역 이 뜻인데, 이렇게 숫자를 막 늘려갈 때 어느 단계에서 분화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는, 수많은 양에서 질이 딱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 삶에서 비유하면 어린이집 다니다가 저기 유치원 갈 때 좀 달라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그럼 또 좀 달라지잖아요. 중학생 되면 또 뭔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분화라고 해요. 뭔가 단계가, 야, 이제 너는 중학생이잖아. 그렇게 하고 스스로도 내가 중학생인데 이제 그런 거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단세포로 숫자 빨리 늘려야 될 때는 너무 전문화되려고 녀석이 그러면 전문화로 하고 주저주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빨리 숫자 늘리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ID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inhibit, 억제하는 거고, 이게 D가 differentiation이라고 분화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까 한 개가 22조 배만 커갈 때는 분화를 좀 억제해요. 우선 숫자 늘리자.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벤처기업 육성할 때 우리나라가 자원도 적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적인 이게 육성해야 된다. 벤처 한다 그러면 막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 자원을 막 무료로 주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심사도 별로 안 하고 뭐 세무조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진짜 아닌 얘기도 몇 좀 끼어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가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 쓰지 말고 좀 끼어도 돼.
일단 지금 그런 거 통제하지 말고 거기에 좀 이상한 놈도 들어가 있겠지만 모든 규제를 풀고 우선 숫자 늘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리를 하고 있던 숫자를 늘려서 좀 규모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초기 단계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분할을 억제시켜요. 자꾸 통제하고 정확한 녀석만 드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에 저 사람에 드리게 하자. 그 ID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ID1을 억제하는 성분이 베타카로틴에 많아요. 녹황색 야채에 많아요. 그래서 녹즙이 그 이 첫 단계를 막아주는 녀석을 막아줘요. 다시 말하면 암은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면 이렇게 역분화하는 것을 막으면 치유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다시 재분화를 하면 나아요. 재분화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소명, 나의 천직을 찾아서 이제 당당하게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하는 방향성, 그것이 분화예요. 내 천직이 있고 내 딱 정해진 직업이 있고 집이 있고 이렇게 되도록 분화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녹즙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녹즙의 맛이 어떤가요? 달콤한가요? 쓰죠. 예. 주로 쓴 맛이 암 치료에 무지 도움이 돼요. 아까 분화한다는 말은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좀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원생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또 전공도 또 세분화하고. 근데 초기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너 방은 네가 청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으로서 엄마랑 융합돼 가지고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하는 힘이에요. 분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젖을 이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별할 이자, 젖유자. 젖대기예요. 젖대기. 이렇게 미숙한 때는 심리학적으로도 이 표현을 비슷하게 써요. 부모와 너무 정서적으로 융합돼 가지고 엄마가 내 모든 걸 챙겨줄 것처럼 생각하고 엄마는 내 속을 다 알아줘야 되고 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엄마한테 의존하고 마마보이처럼, 또는 또 엄마를 계속 챙기느라고 뭐 다른 일을 못하고, 특히 다른 일 중에 내 가정에 내 배우자하고는 잘 관계를 못 맺고 주로 엄마하고만 맺고 있고, 그거는 이 가정을 가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심리학에서 말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분화가 안 됐네요 라고 심리학에서도 표현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는 부모에게 처음 고마움과 이걸 받고 영향을 받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성경책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배우자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유식 같은 거가 필요하고, 젖대기 할 때 예전에 이제 엄마가 젖꼭지에다가 뭐를 발라놓는가? 쓴 걸 발라놔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이렇게 몰라 나 공부고 뭐고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엄마 준 밥 먹고 놀고 뭐 이렇게만 할래 해서 그것을 딱 떼야 되는 것이어서 좀 쓰고 떨고가 있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너무 달콤한 거 맛있는 거를 찾기보다는, 근데 희한하게 좀 쌉쌀한 것도 자꾸 먹어버릇하고 오래 씹으면 또 묘한 맛이 있고요. 뭔가 사람을 차분하게 하는 기분이 있어요. 그것이 암이 가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미숙하게 너나 나나 똑같게 막 우리 같이 그냥 어울려 그냥 이렇게 그냥 천직이고 뭐시고 그냥 이렇게 먹여준 대로 먹고 살자 이런 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암세포하고
예, 예. 짤막한데 질문 좀 드릴게요. 예, 하시죠. 제가 이제 읽어본 책에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사람이 쓴 암은 병이 아니라는 예, 책이 예, 있거든요. 예, 암세포는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예, 우리를 살리려고 왔다. 예, 예. 이제 몸속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독소를 이 암세포가 이렇게 모아주는 음, 역할을 한다. 음,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몸을 암세포가 이제 그나마 독소를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아줬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논리대로 말하자면 예, 정말 이제 막 이 암세포를 이렇게 상대 표준시로처럼 막 공격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예, 그런 이제 독소가 생기는 예. 몸 환경을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예. 바꿔주는 역할을 좀 하면 예, 더 이상 그런 독소를 모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몸의 조건이 되면 예. 스스로 사라진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역분화되는 미숙한 세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저는 좀 잘 안 돼서 아, 그래요. 좋아요. 예. 그 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다 각자의 은유적 표현으로 버전이 있다고 보고 저도 그 책을 봤고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통찰을 많이 주는 좋은 책 같아요. 요점은 이겁니다. 암이 잘못된 게 아니다. 원래 내 세포였던 게 왜 암으로 되었을까의 원인은 그 암세포가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변해야만 할 수 있게 만든 환경이 문제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기 수많은 질문에 지금 미리 길 안내가 되는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되는 조건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미숙해진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독소를 내가 다 품어주고 이렇게 그 표현도 이렇게 표현해도 말 되는구나예요. 왜냐하면 다세포 생명체가 서로 세포 산모가 있어서 주변하고 막 중중 연기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연기 있죠. 인연을 맺고 이렇게 서로 굉장히 중첩적으로 이렇게 돼서 역할을 하는데 노폐물 등이 이렇게 쌓이고 독소가 많이 쌓여갖고 이게 고립된 거예요. 원래 옆하고 소통해야만 사는데 그런데 얘가 고립되면 저산소 저체온이 되고 또 노폐물이 정체되고 다시 말하면 뭐 산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 세포가 죽을 수가 있고요. 죽죠 많이. 근데 안 죽고 혹시 살 수는 없을까 하고 얘가 막 찾다 보니까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생명의 수많은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도서관이라고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디 한 구석에 책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단세포적으로 살면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어 해갖고 얘가 그렇게 유전자의 표정을 바꿔갖고 살아고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된 거예요. 너는 왜 단세포적으로 행동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아이고 원래는 안 그랬던 애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이구나 아이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없애줬더니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서 다시 선모를 만들고 뭐 선모의 재료는 우리가 늘 먹는 우리 퓨레 스프에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정상세포가 되더라. 이겁니다. 요점이 그거예요. 이게 아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논문을 보면 요새는 이 논문이 무지 많고요. 또 우리가 일반인 논문 보기가 어려우니까 방송이나 뭐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올 텐데 최근에 카이스트의 최 누구 교수님이 또 발표를 했죠. 국제학회에서 대장암 세포 같은 경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것을 목표로 했더니 진짜로 그러하더라. 앞으로 치료는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몸에 폐가 없이 좋을 것 같다.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최근에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이런 놈 무지 많고요. 저희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발표가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더 믿고 이해를 하려고 신경을 써서 반갑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암은 없다라는 그 책의 요점은 그 노폐물들을 얘가 오히려 먹이로 삼고 또 약이 들어오는 걸 이 젖산 환경이 그거를 막아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노폐물들을 얘가 젖산 같은 것들을 먹이로도 쓰니까 쫙 가져다가 여기에도 영향 미칠 거를 얘가 통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얘가 욕심 사나워서 다 뺏어간다 할 수도 있지만 영양분도 물론 포도당도 노폐물도 막 많이 걔가 많이 주변에 있겠죠. 그걸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그 말하고 상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핵심은 이 암세포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된 환경을 바꾸면 된다. 거기에 뭐 A라고 설명하든 B라고 설명하든 방향성은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예? 조광현 교수, 한번 카이스트의 조광현 교수라고 쳐보시면 요새 많이 나오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동영상을 올려놨으니. 그리고 이제 또 질문 볼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 중에 암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건지 일반 암세포가 바뀌는 건지 두 개 다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데 그래서 이걸 목표로 아까 1세대 항암제를 많이 썼죠. 2세대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막 우리 건강한 세포도 같이 힘들지만 암은 막 빨리 눈에 안 보이게 없앨 수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다 없었는데 또 생기더라 봤더니 이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지 않는 조용하게 안 움직이는 암세포도 있더라. 되게 뭐 2 내지 3%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그때 암 덩어리가 막 있으면 요 중간 센터 부분에만 있다고 하죠. 숨어서. 조용하게 안 움직이면 휴면 암세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있더라. 이거를 암 씨앗세포라고 한다. 정식 용어는 암 줄기세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항암제는 여기에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얘는 왜 생겼을까? 왜 생겼냐면요. 이제 그 단세포인 이게 암세포가 조금 숫자가 늘려가다 보면 다음을 위해서 씨앗을 남기려고 해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없어지면 다시 또 그게 유전자를 계속 보관하고 싶으니까 그게 암 줄기세포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더 씨앗을 남겨서 만일 경우에 이렇게 타기 위해서 예비군을 두듯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 치유는 아까 분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녀석도 자자 이제 천방지축으로 막 놀기만 하고가 아니라 이제 좀 너도 너에 맞는 소명과 천직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해야 되지 않겠니? 몰라 귀찮아. 그것도 머리 아프고 그냥 무조건 밥 떠 넣어주면 난 먹기만 할래. 이거를 다스려서 분화해 가면 이제 암세포는 분화하지 않는 세포예요. 암세포가 분화한다? 그럼 이미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제 분화한다는 세포는 정상세포예요. 암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 거고요. 암 줄기세포도 이렇게 있다가 주변 암세포가 없어지면 그때 얘가 힘을 발휘해요. 일반 암세포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씨앗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일반 암세포만큼의 분화는 한 단계인데 한 단계 분화로는 뭐 여전히 암세포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분화하게 한다. 그 우리 보통의 마음으로 하면 그런 거라고 그랬죠.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아기 하나였을 때는 엄마가 온통 사랑을 엄마 아빠가 다 주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동생이 나니까 엄마가 계속 젖먹이고 막 거기 환하게 웃고 막 보살핌을 하면 갑자기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겠죠.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떡하나 이거 나가 이제 좀 제외되나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혀 짧은 소리 하고 애처럼 나도 이뻐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에서 자꾸 저지레를 하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정서적 퇴행이라고 그러죠.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그 상태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거를 바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 스스로 홀로 있어도 충분히 당당한 존재감을 느끼고 천직을 갖는 이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이리 갈수록 암이 커져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분화, 이쪽으로 가는 게 분화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가면 역분화다. 암이 커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암이 치유되는 속도가 몸속에 다시 살아나는 속도를 따라잡을지 못할 때 아까 요 흘러가는 물에 뚝방 쌓기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비슷해요. 내 몸에 후성 유전하게 발현하기 위한 조건, 어떤 기전에 의해 과학적 논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췌장암, 폐암 등은 어려운 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췌장암은 우리의 소화 효소를 한 3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주는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췌장암, 뭐 위암, 뭐 이게 또 비슷한 한의학에서 이 모두 토라고 하는데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건데 동양에서는 비장, 위장, 췌장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봐요. 주로 위장하면 무슨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그러죠. 소화. 소화라는 말은 음식에 대해서도 쓰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쓰지 않나요? 이렇게. 그 사람 난 소화가 안 돼. 아우 이렇게. 또 저 사람은 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소화가 안 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위장보다도 췌장은 오히려 그게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소화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 좋겠어요. 음식 말고 일단 음식은 뭐 내 마음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게 많을까? 그래서 여기 비위 췌장이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인 성향이 생각, 사려, 과다가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는 사려가 깊다인데 과하면 부정적 생각이 많아지기도 해요. 사려가 깊다는 건 되게 이런 뜻이에요. 만약의 경우 아니면 어떡하지를 준비하는 것까지를 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참 A, B, C, D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적정한 정도까지는 정말 훌륭한데 여기 너무 이렇게 만회 안 되면 막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제 사려 과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어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장, 뭐 비장, 췌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누구님의 사려가 깊은 것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사려가 너무 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요새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느끼면 그게 균형에 딱 맞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적정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불안을 혹시 갖고 있다면 우리 라이트 3에서 이거 좀 더 집중적으로 했지만 둥글게 둥글게 인생 뭐 있어? 둥글게 둥글게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췌장은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소화하지 못한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면역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의 유전자는 다 다르죠. 그래서 자꾸 드는 비유지만 여기 산에 가면 잣이 여기 가평에 많은데 막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요. 저도 가져서 먹기도 하고 뭐 옆에 우리 동가미님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먹었는데 새는 막 부리, 막 날개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지금 재료는 똑같은데 영 다른 걸 만들죠. 저는 또 제 살과 이 뼈를 만들고 동가미님은 또 저하고는 다른 특징의 살과 뼈를 만들어요. 왜 그러죠? 재료가 똑같은데 왜 다른 걸 만들어질까요? 이게 유전자의 역할이에요. 그 재료를 잘게 쪼개가지고, 소화라는 건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최초의 원소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내 방식대로 편집한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자기 방식대로 부리 날개를 만드는 쪽으로 편집해 갖고 되고요. 그 같은 재료를. 동가미님은 동가미님 자기네 고유 유전자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재료를 똑같은 걸 먹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나만의 고유한 그걸 찾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래 씹으면 돼요. 오래 씹으면 그게 잘게 쪼개져서 원소가 되면 내 식으로 유전자가 타라락 편집하면 딱 나에 맞는, 내 유전자하고 잘 맞는 게 면역이잖아요. 셀프, 내 유전자와 내 유전자 아닌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내 유전자 아닌 게 내 유전자를 공격해 올 때 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인데, 그것을 딱 맞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오래 씹어서 그게 필요해요. 음식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윤리의 유대한 스승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3명이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배울 게 있으면 또 좋은 스승이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반면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배울 게 있고, 그리고 또 딱 보면 못마땅해 보이지만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또 이 친구한테도 이런 또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져요. 그게 오래 씹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래 씹어서 내 식으로 편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강의 말이야, 요거는 요거지만 그 대목은 아주 못마땅해, 아주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내 식으로 막 씹어서 나에 맞는 걸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돼요. 그게 소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좀 영향일 때 좀 우리가 말하는 난치, 좀 예후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폐도 아까 그 슬픔, 외로움의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주로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예후가 어렵다. 물질만으로 쉽지 않다. 그런 점. 췌장도 지금 방금 이 점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해보시면, 좋게 말하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예후가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대답은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수혈의 그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은 빠르게 분열 증식해서 숫자를 막 늘리잖아요.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그때 철분이 꼭 필요한 재료라고 돼 있어요. 철분. 그래서 암세포는 철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리셉터를 많이 갖고 있고요. 보통 건강한 세포는 그거보다 적고 또 쓰고 나면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게 하는데 암세포는 그거를 또 재활용하고 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숫자를 막 아까 한 개가 22조 개가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개가 22조 배로 10달 동안 만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임신 초기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빈혈이 오기 쉬운 이유이고 임신 초기에 그러면 철분제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숫자를 빨리 늘리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철분이니까. 그런데 암이 꼭 그 방식을 지금 좀 뒤로 돌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빈혈에 철분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차라리 수혈을 통으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철분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혈에 대해서 이런 또 좋은 측면도 있네 하고 좀 긍정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